안녕하세요. 주주톡에서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4월 29일 오전 11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주톡에서는 한 적이 없지만 그 이전에 세력존에서 방송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카카오톡이 유명하죠. 여기에서 선물하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택시가 있죠. 요 카카오티라고 해가지고 택시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카카오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광고 웹사이트 이 광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웹툰 알시죠? 웹툰이라든지 또는 이 소설이라든지 또는 만화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이 결제했을 때 이쪽에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카카오 그 다음에 게임 자회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카카오 TV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 마찬가지죠.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멜론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나요? 이거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냐? 바로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론을 또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밑으로는 자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요건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마찬가지.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대출 관련 부분이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게임이고요. 자, 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관련된 부분, 핀테크라고 불리죠. 이런 부분들 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이게 카카오 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4월 8일 날 나왔고요. 굉장히 오래된 리포터는 아닙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톡비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카오톡의 뭐 선물하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톡비즈가 있고요. 플랫폼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 워크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카카오 클라우드 같은 것이 있고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지금 요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카카오 TV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 그 다음에 톡비즈, 포털비즈 이게 다음 카카오 광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콘텐츠, 카카오 TV, 카카오 게임, 그 다음에 뮤직, 멜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미디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 상당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목표가를 일단 124,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124,000원 아직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2021년도 4분기 가도기적 부진을 극복했다.
원래 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연결 영업 실적은 매출은 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에 부합하나 영업이익은 카카오 및 주요 연결 대상 자회사의 특별 연봉 인상 등으로 이제 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보다는 조금은 미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영업 실적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에 이어가지고 자 2022년에도 고성장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6조 1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949억 원 그리고 핵심 사업 부분은 2022년 선장 적망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표가 12만 4천 원을 유지를 한다. 블랙체인 사업 잠재력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7월 론칭한 디지털 아트 중심 NFT 거래소 클립 드롭스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5점의 작품이 등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메인넷 기반 토큰에 대한 스왑 거래소 및 대피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스와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 블록체인 사업자들의 여기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탐사, 청소, 무역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랜드피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클라이 시티 노블록스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 SNS 메타버스 플랫폼 클레이 다이즈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P2E 게임 그 다음 NFT 거래소 메타버스 및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엔터 컨텐츠 중심 NFT 사업 등 자회사들의 블록체인 사업은 물론 동사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카카오 역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도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요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지 단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기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 카카오 웹툰 인도네시아에 또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 여기 보시면은 연내 700개의 작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이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웹툰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분명히 좋아질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매출액이 6조 1천억, 영업이익이 5,900억,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는 매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수급을 잠깐 볼 건데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잡히고 있지만 이거는 장 초반이라서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든다면 카카오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회사는요,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분을 보셔야 되겠죠. 카카오가 대주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27%의 지분 가지고 있고요. 유동주식 수가, 다만 이 종목은 유동주식 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3억 주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20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18일 날 전월세 대출받은 청년 64%가 카카오뱅크를 찾았다. 절반 넘는 이 청년층에서 절반이 넘는 층들이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월세 10건 중에 6건 카카오뱅크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날 같은 경우 1분기에만 50% 이익 성장한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신한투자에서는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원과 성과 보수 역시도 2.7배나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신한지주가 1분기에 실적에서는 카뱅을 제쳤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은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빠질 자리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행보를 해야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고가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역시도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절대로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들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원가 아파트 공약을 걸었습니다. 요 공약을 걸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이라든지 또는 중장년층까지 해가지고 대출에 여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또한 대출의 규제도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카카오뱅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이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1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무료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죠. 여기 보시면 어제 제 말대로 매수를 했으면 현재 수익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1% 정도 수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테크윙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추천주를 딱히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전에 한번 나갔던 종목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가 충분한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오늘 추천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SFA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여기 테크윈과 비슷하게 후공정 장비 쪽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1일날 서버 D램 수요 증가의 수혜 BNK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FA 반도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SFA 반도체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164억으로 64% 증가, 매출액은 32%, 당기순이익은 무려 930%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이 여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918억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FA 반도체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재추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 제대로 못 갔습니다. SFA 반도체 여기 보시게 되면 추천 매수가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가 기준이고요. 한 6,600원 이하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비중은 그렇게 세게 담지는 않겠습니다. 무료 추천주기 때문에 항상 비중은 10%만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 이하로 담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목표가 1차라고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8,500원 8,500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목표가고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SFA 반도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런 데다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그 다음에 비메모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도 특허가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분은 조금은 무겁습니다. 7,300만 주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들 요 구간이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씩 주워 담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